강한 가격 급등이 나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상승의 시작인 건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어떤 종목은 계속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바로 무너질까요? 우리는 보통 5일선이나 10일선을 딛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 시간은 상승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에서 조급하게 동참하는 순간 성공 확률은 오히려 급격히 낮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입해야 계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우리는 어떻게 실패해야 계좌가 무너지지 않는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준들을 미국 주식 펩젠과 리치 스파클 홀딩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의 시선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주식내일입니다. 오늘 실전 차트에서는 미국 주식 펩젠과 리치 스파클 홀딩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될 주식 매매법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고 장기간 생존해온 구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새로운 매매법이 등장하지만 장기간 생존하지 못한 매매법은 시간 앞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이 종목들이 어느 방법에 속하는지 먼저 살펴보자면 펩젠과 리치 스파클 홀딩스는 3번 아래에서 위로 에너지 매매입니다. 위에서, 즉 연봉과 월봉 같은 상위 시간 프레임에서 형성된 구조가 없을 때 아래에서, 즉 일봉 같은 하위 시간 프레임에서 강한 에너지가 발현 시 아래에서 위로 구조의 부재를 에너지로 보완하는 매매입니다. 첫 번째 매매법은 기업의 미래를 보고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매매법은 기업의 지금을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 매매 구간이긴 하지만 분봉 단타나 일봉 중심의 매매도 구조가 없을 때는 진입이 어렵지만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는 트레이딩이 가능할 때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매매는 차트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 진입법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펩젠을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연봉, 월봉, 일봉입니다. 연봉은 봉 하나가 1년을 의미하고 월봉은 봉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합니다. 일봉은 봉 하나가 하루를 의미하겠죠? 이 종목은 3번 아래에서 위로 에너지 매매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산 뒤에 실패를 하게 되면 큰 폭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종목은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실패를 해야 우리의 계좌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보면 완만한 하락 후에 저점을 형성 중인 상황으로 구조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이 부분에서 저점을 형성한 후에 강한 에너지의 생성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장대 양봉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월봉 내부의 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위 시간 프레임인 일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봉과 월봉은 그대로 둔 채 일봉만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상승이 나오다 이날 강한 갭이 발생했는데요. 121% 상승을 했군요. 여기서 발생한 갭은 수급과 자금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인데요.
강력한 매수세가 한 번에 유입되면서 기존 가격대에서의 합의가 무너졌고 그 결과는 갭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 같은 제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갭이 발생했을 때 수급과 에너지가 어느 강도로 나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이 구간에서의 매매는 확률 매매라기보다는 에너지에 반응하는 반응 매매에 가까운데요. 컴퓨터로 운영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중에서 최상위 속도 영역에 속하는 HFT라는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있습니다. 메이저는 큰 방향과 물량 구조를 설계해 두고 HFT가 실행하도록 하는데요. 초당 수천 건에서 수만 건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누른 순간 HFT는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HFT의 속도가 사람의 판단 속도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불리한 게 아니라 참여 속도가 다른 게임이 됩니다. 또한 일봉 스윙 매매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착각하기 쉬운 매매인데요. 분봉 단타처럼 속도 경쟁을 하지는 않지만 대신 확률이 만들어졌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봉 조정 몇 개만 보고 들어가면 그 움직임이 메이저의 구조인지 아니면 단기 반응의 연장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자주 당하는 이유는 방향을 틀리게 본다기보다 아직 구조가 아닌 구간을 구조라고 오해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정의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의 조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준과 반복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조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시간은 CTA 메이저가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일봉으로 볼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긴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CTA 메이저가 전체 시간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추세 추종 메이저라는 점에서 어떤 회사의 지금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들 시간축에 머무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메이저의 시간축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가 형성되려면 에너지의 유지가 시간으로 정리되는 구간이 나와야 합니다.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구조가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의미가 되고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확률에서 기간 조정을 택했다는 건 메이저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확률과 횡보 확률은 높지만 하락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상승과 횡보의 확률이 높아도 하락의 확률이 있는 이유는 확률 구조는 상승, 횡보, 하락이 세트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방향이 유리하더라도 다른 두 개의 방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유는 없겠죠.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은 일봉약 100일선으로 상승 구조 붕괴선입니다. 제가 직관적인 표현을 위해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상승 구조의 상승 확률 이탈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정이 나오다가 어떤 갈림길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상승을 한다면 이 방향을 택할 것이고 실패를 한다면
횡보의 확률을 택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승 구조 붕괴선을 넘어가는 순간 상승의 확률은 낮아지고 횡보와 하락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금의 차트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부분에서 성공을 해야지 이 부분에서 성공하기는 더 어렵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이 선을 넘어가는 구간은 메이저의 단기 자금이 만든 단기 구조의 상승 확률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서 하락을 확정짓는 신호가 아니라 상승 확률이 줄어들고 횡보나 하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상승해야 할 때 상승하지 못하면 그 힘은 소멸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라면 상승 구조 붕괴선을 닿기 전에 상승해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흘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쯤에서 진입한다고 한다면 상승한다면 이렇게 상승할 것이고 상승하지 못한다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승 구조 붕괴선이 이렇게 상승한다면 아마 이쯤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조정이 좋았으니 실패하더라도 손실폭이 크지 않게 되고 성공한다면 이익폭은 커지게 됩니다. 즉 손익비가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이죠. 트레이딩의 본질은 확률은 받아들이고 손익비만 설계하는 것인데요. 시장의 합의인 확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손익비는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을 조금 흘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봉 약 100일선을 이탈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메이저가 시간과 자금을 들여 만들었던 상승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잠시 반등하더라도 이전처럼 우상향하는 구조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고 방향성이 불안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승 확률은 줄어들고 횡보와 하락 확률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이 아닌 구조 실패 구간으로 인식하고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진입 가격이 5달러 부근이었으니 손실폭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폭은 50% 정도까지 갔다가 밀렸는데요. 성공한다면 보통 100% 이상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실폭이 크지 않으니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조가 깨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어쩌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감정의 개입이 아니라 메이저 투자자의 방식대로 확률을 받아들이고 구조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상승 구조 붕괴선을 이탈한 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슷하지만 이때의 확률과 이때의 확률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상승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은 비슷하더라도 이때는 주식 보유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보유가 어려운 것은 확률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지금의 차트에서 새로운 진입이 가능해지려면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합의인 갭이나 장대 양봉이 나와야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치 스파클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연봉, 월봉, 일봉입니다. 이 종목도 3번 아래에서 위로 에너지 매매에 해당됩니다. 연봉과 월봉을 보면 신규 상장 후에 횡보의 흐름이 나오다가 이 부분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이 장대 양봉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월봉 내부의 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인데요. 이 기간 동안 70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시장에서 새로운 가격에 대한 합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유지력인데요. 이 합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정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익 매매의 기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익 매매는 확률 매매가 아닌 반응 매매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 매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마치 떨어지는 탱탱볼이 어디로 튈지를 맞히는 게임과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평선은 11선이고 아마도 이쯤은 5일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5일선을 딛고 상승했지만 여기서 하락하는 경우도 흔하고 11선을 딛고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처럼 밀려버리는 상황도 흔하게 나옵니다. 반응 매매 구간은 실력이 좋아 보이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의 진짜 문제는 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머무를 수 없는 시간축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매매는 몇 번은 맞을 수 있어도 결론은 대부분 같은 방향, 소위 말하는 깡통 계좌를 향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의 합의가 유지되는지를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CTA 메이저가 조정의 시간을 거쳐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TA 메이저가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인 이 정도의 충분한 시간의 조정을 확인하지 않고 빠른 진입을 한다는 것은 반응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의미인데요. 조정이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벤트는 발생했지만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유지력, 즉 스테이트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정답을 맞추는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쪽은 항상 있습니다. 시장은 확률의 균형 속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이를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보유한 포지션은 신념이 아니라 확률에 기반하게 됩니다. 확률에 기반한 매매를 하게 될 때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통찰력은 높아질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투자 관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